요게 그 오늘 제가 받은 편지인데, 3개월 1차만 해가지고 정말 죽도록 공부했다고, 합격했다고 그런 얘기가 쓰여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뭐 복잡한 일도 많고 했는데, 공부를 좀 늦게 했나 봐요. 그래서 1차만 했는데 합격했다고.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그 마음이 번잡한 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바쁘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행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고. 자, 보시죠. 이제 권리 주체, 요거는 우리 권리 능력이라 그랬죠.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은 누구만 갖는다?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두 자연인과 법인을 합쳐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두 개를 합치면 인이에요. 인. 그냥 인. 사람 인자 써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인. 자,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사단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단체죠. 사람의 단체. 줄이면 뭐예요? 사람의 단체를 줄이면 사단. 그럼 어떤 게 사단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단체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거예요? 라이언스 클럽. 그렇죠. 라이언스 클럽. 라이언스 클럽이 이게 사람의 단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요. 여기다 앞에 붙이면 되잖아요. 무슨 회? 통창회. 또 신목회. 또 많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밴드 모여라. 모여서 이번 주에 뭐 우리 여행 가자. 등산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대표가 있어야 되죠? 실무를 진행하는 누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를 내요? 회비를 납부하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단체로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렇게 사람의 단체, 사람들이 모였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뭐라 그랬죠? 사단 법인이라 그랬죠? 얘는 등기했다, 등기 없다. 법인 설립 등기를 했으니까 사단 법인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등기한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등기할까요, 등기 안 할까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권리 능력 없다. 다시 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아니면 없어요? 무진장 많잖아요. 그죠?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사람의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격이라는 건 권리 능력을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권리 능력이 법인격. 법으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지위, 그걸 법인격이라고 해요. 권리 능력과 같은 말입니다. 뭐죠, 이거? 종중이 뭐예요, 종중? 종치네. 종중. 종중보다 또 작은 말은 문중이에요. 우리 문중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말은 뭘까요? 우리 가문에. 이거보다 더 작은 말은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리고 교회.
자연불악 있죠? 여러분, 자연불악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이모님이 어디 사시냐면 서산 고파도에 살아요. 고파도 섬. 고파도라는 섬에 살아요. 그 마을, 총 마을 불악이 한 10여 가구 돼요. 다 노인들만 있어요. 젊은 애들은 없어요. 섬인데 배 타고 들어가야 돼. 다리도 없고. 근데 그 섬에서 바지락 캐는 거 외지인들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 섬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뭐야? 일종의 자연불악으로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이들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총유한다라고 표현해요. 공동 소유한 형태인데 총유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은 가서 바지락 채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지역 섬마을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들 재산이에요. 그들의 재산.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우리 나중에 소유권 파트에서 공동 소유로 가면 거기서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꺼내냐면 사단 법인을 이야기할 때 사단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잖아요. 그죠? 사단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지만 이것들은 사단, 사람의 단체이기는 하되 법인격은 없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이야기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종중이라든지 교회. 자,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총유라고 했는데 총유라는 내용은 어차피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임금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았네요. 땅을 하사받았어요. 조선시대에. 그 사망하고 계속해서 이제 세대가 분할이 됐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김해김 씨 무슨 파 해가지고 이 후손들이 지금 현재 5만 명이 전국에 있다. 후손들이. 근데 후손들이 5만 명이 있을지라도 조상을 하나로 해서 모시는 종족들이잖아요. 이들이 모이면 이게 종친회 아니겠어요? 그걸 종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만 명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전부 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일부가 종중사무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중사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 될지도 몰라요. 그죠? 일부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200명 모이더라. 전국에. 그 종중사무실 나와가지고 이들이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 무슨 파, 종친회 회장, 사무국장, 뭐 총무 해가지고 종중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은 회비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자, 문제는 이 땅이 이게 임야인데 뉴타운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땅을 수용해야 되겠죠? 수용 보상금이 1천억 원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근데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거? 종중 거예요, 종중 거. 종중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거 나오면? 전국에 있는 이 후손들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나눠서 야, 우리 나눠 갖자. 그러면 되나요? 천만에요. 못해요. 왜 못해요? 이건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 전체, 이 후손들 전체 공동 소유인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1,0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난리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개발도 해요. 사업도 해요. 그래서 법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면서 뒷돈 많이 나올 수 있나요? 뒷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뒷돈 챙겨 먹는 거예요. 누가? 요놈이.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놈이 또 와가지고 이제 회장질 하고. 그러면 얘가 구속된 다음에 얘 똘마니 시켜가지고 얘 다시 조사해가지고 또 서로 고소하고. 맨 입질합해요. 여기서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나 정치인에 가지도 않는데 뭐. 심지어 내가 무슨 판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대다수는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일부들이 이렇게 한다. 법률 관계가 많이 발생하겠죠? 문제가 되겠죠? 이게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단체인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얼마든지 지금 만들 수 있죠. 아는 사람 모아가지고 밴드 가입시켜가지고 여러분 밴드 만들고 뭐 카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모이자. 그럼 그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막 몇 천억, 몇 백억, 뭐 몇십억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런 게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종중재산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의리 어마무시한 교회들 많죠. 그죠? 누구 거예요?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문제는 교회가 A라는 목사님 위주로 하는 파, B라는 목사님 위주로 하는 파, 두 파로 갈려요. 교회가 분열됐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그 교회,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누구 거냐 이거죠. 교회가 두 파로 분열됐을 때. 이게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 중에서도 총유 형태라는 특이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 영락교회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텔레비에서 뉴스에 그 목사님들이 강목 들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명도소송하는 거예요. 국가가 손 놓고 봤어요. 공권력을 투입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권리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이제 꿈에 그리던 건데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화교라는 불교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 불교 단체로 등록된 게 56종인가 58종인가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계종 뭐 등등등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만들고 이미 하나 싼 거 사요. 거기다가 이제 절 비슷한 거 하나 지어놓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 이제 회원들 모으는 거예요. 이제. 회원들 모아가지고 제가 굿도 해주고 점도 봐주고 상담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집회하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무화교에 회원이 되고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럼 매달 이제 한 달에 이제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하고 회비를 받고 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행사 개최해 가서 또 회비 받고 그 다음에 누구 죽었다 그러면 사망했다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 천도제 같은 거 지내주잖아요. 1인당만 1,000,000원씩 받고 막 목탁 두드리면서 그래서 점도 봐줘 이렇게 와가지고 요번에 합격할 것 같아. 축에서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돼. 남쪽으로 가. 그러면서 사기치고. 그래서 괜찮죠? 대박이잖아요.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뭐 봤어요? 권리의 주체를 봤죠? 주체는 누가 있다? 누가요? 그 사람이. 권리 능력자. 권리 능력자는 누가 있어요? 인은 어떻게 나눠요? 자연인과 법인. 그죠? 그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권리의 객체라고 하면 이번엔 178페이지 가보셔요. 17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가운데쯤 보면 4. 물건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는 건 뭔지 알았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럼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그걸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뭐란 말이죠? 물건이에요. 물건. 자, 177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양가로 1번 특정히 독립된 물건이 물건의 객체다 그랬잖아요. 4번 물건의 객체. 그 위에 보시니까 3번 물건의 주체는 뭐예요?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죠? 주인은. 그럼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객체라고 하는데 그게 양가로 1번 특정히 독립된 물건에서 반가로 1번 물건이에요. 물건. 자,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뭐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게 98조 규정이에요. 즉 원칙적으로는 형체가 있는 물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체가 있는 물건을 유체물. 눈에 보이는 것이 물건이다 그건죠. 근데 유체물도 물건이지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만이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의 개념입니다. 칠판 다시 보시고요. 유체물, 몸이 있는 물건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에요. 이걸 우리는 물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물건이라는 건 알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거를 물건으로 이해를 한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저희 선생님이 그랬어요. 니들은 나중에 크면 물도 사서 먹는다 그랬어요. 네? 초등학교인 저는 충격받았어요. 선생님이 거짓말한다고. 수도가에서 틀어서 먹으면 나오는 물을 그걸 왜 사서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 또 물이 많다고 했거든요. 배울 때도.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물은 그냥 어디서든 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용기에 담아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물건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심지어 공기, 맑은 공기도 담아가지고 팔아먹죠. 중국 놈들은. 공기도 팔아먹어요. 맑은 공기. 그러니까 자연력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건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력도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얘도 물건이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되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물건은요. 이런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부동산. 또 하나는 동산. 자, 글자 그대로 봅시다. 글자 그대로 보면 동은 무슨 동이에요? 움직일 동이죠. 산은 재산이에요, 재산.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재산. 여기 아니 불자 쓰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움직이다, 포톱을 한다 그러면 동산인 거고, 포톱을 할 수 없다, 내가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러면 부동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뭐죠? 그는 우리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잖아요. 왜냐면 문장이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지루해지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는 뭘 얘기해요? 그쵸,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데 부동산은 크게 뭘로 나눈다? 토지. 및 그러면 이건 그리고라는 개념이에요? 또는이란 개념이에요? 또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념이에요? 자, 봐봐요. 그리고 너 그리고 나 그러면 몇 명 그래요? 2명. 너 또는 나 그러면 몇 명? 1명 얘기하죠? 너 또는 내가 간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너 그리고 나 같이 가자. 그러면 이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의 개념이에요. 함께. 이거 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와 나. 그죠? 그리고 함께 와. 이게 밑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나하고 같은 거고. 너 또는 나, 너거나 나. 그쵸? 이건 법이 아니에요. 높아심에서.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랬을 때 토지, 얘 부동산이고,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뭐예요? 정착물은 고정되어서 부착된 물건인데 고정되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땅에 고정되어서 부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다. 그러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이래요. 그럼 동산은 뭐겠어요? 이건 아주 소극적으로 정의합니다. 부동산, 물건에서 부동산을 빼니까 동산 남는 거 아니에요. 물건 이퀄 부동산 플러스 동산이죠. 그럼 얘 이항시키면 물건 빼기 부동산 이퀄 동산이잖아요. 이거 뭐 1차 방정식도 아니고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결국 동산은 뭐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죄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체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시체. 시신. 죽은 몸. 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게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사람은 언제까지만 사람, 권리는 게 언제까지만 인정해줘요? 사망 시까지만, 살아있을 때만. 사망하면 동산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탁 뱉었어요. 뭐, 아우, 내가 먹었는데. 가래. 뱉은 가래. 부동산에 딱 붙었잖아요. 꼴짝하게 붙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청소할 수 있으니까 동산. 아시겠죠? 네. 농담삼아 했지만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모두는 다 동산인 거예요, 그냥. 전기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니까. 전기도 동산이에요. 그래서 동산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재미삼아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자, 부동산은요, 요거 뭐지요? 그림 그렸는데. 토지예요, 토지. 여기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건물. 그러니까 토지는 부동산인 건 알겠어요. 근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도 부동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물을게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부동산인 거예요? 별개예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는 거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단독주택을 여러분이 구매한다 그랬을 때 건물만 사는 거예요? 땅도 같이 사요 보통? 단독주택을 구매하면 땅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 2장 쓰는 게 맞아요. 토지 계약서 하나, 건물 계약서 하나. 그럼 번거롭죠? 그래서 토지 이퀄 건물이라고 계약서에 한 방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산다, 오피스텔을 산다 이런 걸 샀을 때 사는 사람은 땅도 포함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땅 따로 건물 따로 사는 거예요? 땅 포함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같은 등기는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대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사면 땅도 같이 따라와요. 근데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다만 계약서상 편의상 한 장에 써주는 겁니다. 계약의 목적 대상을 권리의 객체를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같이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살 때는 토지 매매하고 건물 매매 2개를 하는 거고 아파트는 건물만 써도 토지는 법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원래는 아파트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등기를 건물에 같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파트 등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토지나 건물은 별개 같은 거? 별개. 자, 이건 뭐죠? 나무들이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수목의 집단. 뭐라고요? 수목의 집단. 자, 나무들인데 나무들이라고 하지 않고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수목의 집단이라고 한다. 얘 부동산, 동산?
부동산인 거예요. 얘도 부동산. 그럼 물을게요. 토지와 별개예요? 토지를 거래하면 얘네들도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수목의 집단이요, 임목법에 따른 등기를 하면 토지와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임목법이라고 했을 때 임목은 무슨 뜻이에요? 임목법 그러니까 이게 설립자잖아요. 나무가 서 있는 거를 임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그런 게 임목이 아니고요.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목이란 말 자체가. 이 입자가 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등기에 기재가 됐다. 등록이 됐다라는 의미의 입자예요. 입신양명이 뭐죠? 입신양명? 몸을 일으켜서 이름을 떨쳐라?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설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세상이 널리 알려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그 입이 아니라 예? 이 여기서 말하는 임목에서 입자는 이게 설립자가 아니고 등록돼 있다. 그런 의미의 입자예요. 결국은 수목의 집단을 나무들의 집단을 등기를 해버리면 그게 임목이 되는 거고 등기 안 하면 그냥 나무 수목의 집단이 되는 거고. 다만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명인방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새끼줄 둘러치거나 뭐 입상금지 표말 같은 거 붙이는 거 그걸 다 명인방법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어쨌든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되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거고 등기되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가 된다. 자, 요건 뭘 그린 걸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지금 걸려 있죠. 이 사과를 우리는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단어도 이제 또 배울 거예요. 원물하고 과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물이 사과나무라면 원물로부터 원래 물건으로부터 새로운 물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연과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과나무에 지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은 거예요. 붙은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지. 그린 것도 아니고 붙인 거예요. 여기 하여튼 붙어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죠? 아직 안 떨어졌죠? 얘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예? 사과나무에 걸려 있는 사과.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이니까. 아직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제 하지 말자고. 우리 시험 봐야 될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붙는다고 표현해야지. 사과가 땅에 뭐하면 네, 붙으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떨어진다는 표현하지 말자고요. 네? 하여튼 이거는 사과가 이제 붙어 있다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사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동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프랑스 샹송 노래도 있잖아요. 동산이 됐네. 그러지 않아요? 동산이 됐네. 이게 분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산이 되는 겁니다. 분리되기 전이라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벼 그린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그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 모양을.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얘도 부동산이에요. 얘도 부동산. 근데 누가 가가지고 이걸 뽑아버리면 그때는 동산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부동산이다. 걸려있는 사과도 부동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농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냐면요. 180페이지 가보시면 180페이지에 가운데쯤 별 있는 데 있죠. 2번.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서 기억은 뭐죠? 토지. 오른쪽 니은은 건물, 디귿, 수목. 그 다음에 리을이 뭐예요? 미분리 과실. 넘겨보시고 미음이 농작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하자? 부동산이라고 하자. 다시 178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 그림을 그리고 넣었죠?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건물이 있고, 미분리 과실의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 수목의 집단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동산, 니은, 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디귿 보시니까 구별의 실익 그랬잖아요. 구별의 실익이라는 거는 여기 봐봐요.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실익은 실질적인 이익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인 이유.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구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 그 구별의 이유입니다. 부동산하고 동산이 다르잖아요. 왜 구별하느냐 그거예요. 구별해서 뭘 어쩌려고. 그게 구별의 실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보시니까 공시 방법이 달라요. 부동산은 등기나 명인 방법, 동산은 점유. 공신력은 부동산에 없지만 동산에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여러분 봐봐요. 뭐라고 썼죠, 지금? 공시 방법이라고 썼어요. 그죠? 공시. 공시 법령 공부했죠? 자, 공은 뭐냐면, 이게 뭐죠? 8팔이죠? 8팔. 8팔에 요게 사람이 무릎 꿇고 앉은 모습이에요. 사람이 무릎 꿇고 앉은 모습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사방팔방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어떤 의미의 공이에요? 우리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특히 정치인 뭐 등등등. 그 사람들은 사방팔방이 다 까발려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보여주듯이 신 앞에서 정숙하게 자기 걸 다 까발리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방위를 얘기할 때 동서남북 4방을 얘기하지만 이건 8방이에요. 그거보다 동서남북보다 더 2배로 까발려져야 되는 사람이 공직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뭘 보여주란 말이에요? 내가 권리자다라는 걸 여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공시라고 합니다. 이 땅이 갑의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갑의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갑이 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얘는. 이 시계는 내 겁니다 라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옮겨지질 않으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서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하는 형태, 어떤 수단으로 공시를 하겠느냐? 등기를 통해서 하자. 대신 이거는 국가가 관리해라. 개인이 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동사는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공시 방법이에요. 점유가. 그런데 부동산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서 서류로서 그 사람이 권리자임을 보여주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시 방법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은 가장 큰 차이가 뭐 때문에? 공시 방법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앞에 6페이지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초 용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막 내가 읽어가지고 한 방에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게
뒤에 가서 나오는 단어들이 앞에서 나오고 앞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뒤에 가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뒤에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권리 주체 개념 이해하셨죠? 권리 객체는 뭐라 그랬죠? 권리 객체가 뭐라 그랬어요? 권리 주체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권리 주체가 된다 그랬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 그죠? 자, 근데 그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갑돌이에요, 갑돌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입니다. 을순이에요, 을순이. 돈 가지고 있어요, 돈. 이것도 화폐를 어떻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쓸만한 게. 지폐예요, 지폐. 자, 그런데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맞췄어요. 야, 제대로 했네. 그래서 둘이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그럼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집을 팔고, 을순이는 갑돌이에게 돈을 준다.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을순이 사잖아요. 집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둘 사이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얘가 뭐가 되죠? 권리 주체. 얘는 권리 주체. 갑돌이나 을순이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권리의 객체. 요것도 권리의 객체. 되셨어요? 물건이죠. 얘는 동산. 그쵸? 권리의 주체로서 얘네들은 뭐예요? 자연인.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집을 팔고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는 거죠? 물건 집도 넘어가지만 서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주겠죠?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변동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주체가 객체를 통해서 변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되게 쉬운 말인데 그걸 그냥 무진장 어렵게 지금 민법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접근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용어만 익숙해지면 금방 해요. 결국 권리 주체가 객체를 변동시킨다. 그리고 갑돌이가 집을 을순이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변동이라고 해요. 권리변동. 그러면 이 을순이는요, 집에 대한 권리를 뭐 한 거죠, 지금? 취득했죠? 집에 대해서 없었던 권리가 지금 새로 생긴 거네요. 그죠? 그럼 뒤집어서 을순이는 그런데 갑돌이는 집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럼 권리를 뭐 한 거죠? 상실했네요. 그러면 결국은 갑의 입장에서는 집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했단 말이에요. 소멸.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을 한쪽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신이 된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얘가 취득하는 반면 쟤는 상실했네. 얘가 발생하는 반면 쟤는 소멸했네. 바뀌었네.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권리의 득, 실,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권리 변동을 권리의 뭐라 그래요? 득실 변경. 또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발변소. 발변소든 뭐든 하여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지요. 자,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서 양가로 1번 권리의 발생이에요. 그럼 양가로 2번은 뭐겠어요? 양가로 2번은 권리의 변경. 양가로 3번은
권리의 소멸. 그쵸? 그래서 밑에 포인트 보시니까 권리 변동의 태양, 모습. 태양이라는 건 양태라고도 표현합니다. 박스로 나와 있죠.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그걸 디테일하게 보니까 9페이지에 권리 발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권리 변경은 주체의 변경, 표로 보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 공부할 때 이걸 다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변경하고 소멸은 시험에 안 나오고 권리 발생 측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칠판 다시 보시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외우기도 어렵고 낯설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권리 변동하고요. 권리 변경하고는 다른 거죠. 발생, 변경, 소멸. 변경하고, 권리 변동하고. 변경하고, 변동하고, 어떤 게 커요? 똥이 큰 말이에요, 똥이. 큰 똥이에요, 큰 똥. 권리 변동.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변동이에요, 변동. 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9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시는데, 다시 정리하면 그겁니다. 권리가 취득됐다, 권리가 변경했다, 권리가 상실됐다. 그래서 다른 말로 권리의 발생, 변경, 권리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시험에서는 요거는 빼고 안 보셔도 되고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발생 형태는. 그러면 취득을 하는데 둘 다 취득하는데 얘는 원시가 뭐예요? 원시. 처음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를 뭐라 그래요? 원시인.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요거는 승계를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계승이잖아요. 계승.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취득? 저놈으로부터 내가 샀어요. 저놈으로부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럼 넘겨받은 거죠.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별을 하고 지금은 이거 모르셔도 돼요. 계속 주구장창 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들으시면. 그냥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승계하는 형태의 취득도요. 설정하는 형태로 취득할 수도 있고 이전하는 형태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설정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설정 들어가면 다 설정 승계고 지상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그러면 다 이전적 승계다. 그 중에서 이전 승계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자, 차이점은 얘는 특정이죠. 특별히 정해서 주는 거예요. 특정 승계, 특별히 정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분필을 드린다. 그럼 이걸 딱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콕 찍어서 주는 게 특정 승계. 포크로 콕 찍어서 줘야 돼요. 그건 특정 승계인데 포괄 승계는 특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속인 거예요. A가 사망하면 상속인, 피상속인. 사망하면 피 흘리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피상속이네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 1, 2, 3, 4 다 있어요. 근데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B라는 자식이 얘 어떤 걸 받아야?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받고 이건 안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특정할 수가 없죠.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받는다. 포괄해서 가는 거예요. 포괄해서. 또 C라는 자식도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식이 둘이 있다 그러면 반딱씩 나눠 갖는 거예요. 배우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는 1.5, 1로 가져요. 상속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개인이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 A가 전체 재산을 남긴 게 3억 5천이었다. 그럼 여기 1억 5천, 1억씩 가야 되는 거예요. 비율은 바꾸지 못합니다. 상속 비율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상속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것 찍어서 이건 너 갖고 이건 너 갖고 이거는 너 갖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포괄인 거예요. 찍을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를 다 어떤 거냐 이걸 지금 암기하자가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의 발생, 경정, 소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채권하고 물권의 개념이 나와요. 채권하고 물권. 409페이지 펴보셔요. 409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거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기본 개념을 좀 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409페이지에 채권이라는 개념 나오죠. 자, 여기 봐봐요. 이 채자가 한자로 이게 이제 한자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20년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가 일단 나오면 단어의 기본 의미부터 시작해요. 저는 항상 제 습관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면 전 도대체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 스타일이. 이 채자라고 쓰잖아요. 채권 할 때 채자. 채권 할 때. 이 권자는 권리라는 뜻이고 채자가 무슨 자일까요, 이게? 채라고 읽어요. 뜻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조개패죠? 조개패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조개가 아니고,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이 글자를 만들던 사람들에게 이거는 화폐예요, 화폐. 화폐. 돈이에요, 돈. 그거의 주인인 거예요. 돈의 주인이에요. 그럼 돈 주인이 뭐 하겠어요?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채자가 빚. 그럼 채권이란 무슨 뜻이에요? 빚 받을 권리. 아니, 돈 주인이 빌려줬잖아요, 얘한테. 그죠? 빚 받을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채가 빚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건 의무라는 무자예요. 의무라는 무자. 채무는 무슨 뜻이에요? 빚 갚을 의무. 채권은 빚 받을 권리. 그러니까 기본 뜻 아시겠죠? 채권이란 결국 빚 받는 권리다.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국어적인 해석이고 법에서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채권의 개념을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